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칼만 필터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은 상태 추정을 위해 매 주기마다 이전 빌리프로부터 새 빌리프를 계산합니다.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은 빌리프를 나타내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 가능하며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빌리프를 나타내는 방식들을 가우시안 필터즈로 통칭합니다. 가우시안 필터즈의 대표 알고리즘으로는 칼만 필터와 확장 칼만 필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변수 가우시안 확률 분포는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의 두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됩니다. 위 수식에서 디터미넌트는 행렬식, 뮤는 평균 벡터, 시그마는 공분산 행렬을 나타냅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의 입력은 이전 단계의 빌리프와 시각 t에서의 제어 데이터 ut, 센서 데이터 zt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시각 t에서의 빌리프, 즉 xt의 확률 분포입니다.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은 두 단계로 구분이 되고 예측 단계에서는 zt 관찰 전에 이전 상태의 확률 분포와 제어 입력으로부터 xt의 확률 분포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센서 데이터인 ZT 관찰 후에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XT의 확률을 업데이트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우시안 필터즈는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의 구현 방식들 중에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서 빌리프를 나타내는 기법들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가우시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빌리프를 나타내는 알고리즘도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넌 가우시안 필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파티클 필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칼만 필터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필터의 특징은 가우시안 확률 분포의 특징을 그대로 따릅니다. 가우시안 확률 분포 함수를 보면 평균 지점에서 확률이 가장 높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점차 낮아지죠. 즉, 봉우리가 하나인 종과 같은 모양의 확률 분포를 가집니다. 따라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제는 실제 상태가 평균 벡터와 같은 값을 가질 확률이 가장 높고 평균 벡터에서 멀어질수록 그 확률이 작아지는 특징을 갖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해당 확률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좁게 분포해 있을수록 가우시안 필터의 상태 추정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제는 실제 상태가 평균 벡터와 같은 값을 가질 확률이 가장 높고 평균 벡터에서 멀어질수록 그 확률이 작아지는 특징을 갖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객체 추적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둘 이상의 지점에서 최대 확률을 갖는 문제, 즉 다수의 가설이 존재하는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우시안 필터에는 대표적으로 두 알고리즘, 칼만 필터와 확장 칼만 필터가 존재합니다. 그중 칼만 필터는 로봇의 상태 추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로컬라이제이션, 내비게이션, 슬램 등 상태 추정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에 적용됩니다. 칼만 필터 알고리즘은 베이즈 필터의 마코프 어쓰션, 즉 컴플리트 스테이트 가정 이외에도 다음의 가정사항들을 포함합니다. 먼저 상태 전이 확률에서 XT는 이전 상태인 XT-1과 제어 데이터인 UT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XT-1과 UT가 증가하는 만큼 XT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또한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갖는 잡음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가정사항으로 관측 확률에서 ZT는 현재 상태인 XT에 대해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빌리프 역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애초에 이런 가정이 왜 필요할까요? 위 가정이 성립해야지만 초기 빌리프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 이후에 계산되는 빌리프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되고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 의해 추정된 상태가 실제 상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각의 가정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전이 확률에서 XT는 이전 상태 XT-1과 제어 데이터 UT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위와 같이 행렬의 곱셈과 덧셈으로 표현됩니다.
이 수식에서 AT는 이전 상태와 다음 상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단위 행렬일 경우 이전 상태와 다음 상태는 동일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B는 제어 데이터로 인한 상태 변화량을 결정하는 행렬입니다. 여기서 XT가 좌표 벡터, UT가 속도 벡터라면 BT는 속도 벡터의 각 성분에 곱해지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 곱하기 UT가 좌표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시그마 T는 제어에 의한 상태 변화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노이즈 확률 변수입니다. 이 노이즈 확률 변수는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르며 평균은 제로이고 공분사는 RT입니다. 여기서 평균 벡터가 제로라는 뜻은 모든 원소가 제로인 벡터라는 뜻입니다. 위 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XT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까요? 물론 가우시안 확률 분포입니다. 다음으로 관측 확률은 주어진 상태 XT에서 센서 데이터 ZT가 관찰될 확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ZT도 XT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CT는 현재 상태 XT와 센서 데이터 ZT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행렬입니다. 또한 K는 센서 데이터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우측의 델타 T는 센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노이즈 확률 변수입니다. 앞의 상태 전이 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델타 T 또한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제로입니다. 공분사는 QT로 표기됩니다.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이 재귀적인 형태를 따르므로 칼만 필터 역시 재귀적으로 동작합니다. 즉, 이전 빌리프를 이용해서 현재의 빌리프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초기 빌리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처음 로봇이 임무를 시작할 때의 빌리프, 즉 초기 빌리프는 칼만 필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초기 빌리프 역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이때의 평균은 뮤 제로이고 공분사는 시그마 제로로 표현됩니다. 그럼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칼만 필터의 입력은 이전 단계의 평균과 공분산, 제어 입력, 센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새로운 평균과 공분산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과 비교하면 입력과 출력 부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빌리프가 이를 나타내는 평균과 공분산 행렬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칼만 필터 알고리즘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예측 단계에서는 새로운 상태인 XT의 평균과 공분산을 예측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상태 전이 확률 PXT 기분 UTN XT-1이 이용됩니다. 상태 전이 확률에서 XT는 A 곱하기 XT-1 플러스 B 곱하기 UT였죠. 여기서 XT-1 대신에 이전 평균을 대입하면 X의 예측 평균인 뮤T 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된 공분산은 행렬 A의 제곱과 이전 공분산 행렬인 시그마 T-1의 곱셈에 상태전이 노이즈의 공분산인 RT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측을 하면 할수록 노이즈가 누적되어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칼만 게인 계산 단계에서는 센서 데이터가 상태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 칼만 게인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칼만 게인 상수 계산에 사용되는 항들을 보면 먼저 예측된 코베리언스, 그리고 로봇의 상태와 센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CT, 그리고 센서 노이즈에 해당하는 공분산인 QT가 있습니다. 이 칼만 게인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상태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사이즈는 n by k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서 n은 상태 벡터의 차원이며 k는 센서 데이터의 차원입니다. 다음으로 관측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센서 데이터 ZT와 칼만 게인을 이용해서 X의 평균과 공분산을 업데이트합니다. 위 수식에서 평균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밑줄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며 실제 센서 데이터와 예측된 센서 데이터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CT 곱하기 뮤T 바는 측정 확률에서 센서 데이터 ZT의 기대값을 나타냅니다. 즉 칼만 게인은 실제 센서 데이터와 기대값 간의 오차를 기준으로 예측 평균을 조절합니다. 또한 칼만 게인이 큰 값을 가질수록 예측을 더 크게 변화시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XT의 평균을 업데이트하는 정도는 실제 센서 데이터와 예상 센서 데이터의 차이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XT의 공분산 행렬을 업데이트하는 정도는 칼만 게인 상수와 CT의 곱에 비례합니다. 칼만 게인 상수는 예측된 공분산 행렬과 관측 매트릭스인 CT와 관측 노이즈의 공분산 행렬인 QT를 이용해서 계산되고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노베이션은 실제 센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간의 오차에 해당하고 평균 벡터의 업데이트에 사용됩니다. 앞서서 상태 추정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이 상태 예측과 업데이트로 구분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목적은 칼만 필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예측 단계와 업데이트 단계를 나눔으로써 각 단계의 복잡성을 감소하고 구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가 발생할 때는 상태 예측을 하고 센서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예측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상태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단계의 독립적 검증이 가능해지고 예측 단계에서 발생한 오차를 업데이트 단계에서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확률적 로보틱스 교재의 그림 3-2는 칼만 필터에 의한 상태 추정 과정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먼저 A에서는 초기 빌리프가 주어집니다. B에서 센서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주어지게 되고 C에서는 이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빌리프가 업데이트되어 좌측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에서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제어 명령이 수행됨에 따라서 빌리프가 우측으로 다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에서는 바뀐 위치에서 센서 데이터의 확률 분포가 주어지게 되고 F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빌리프가 다시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만 필터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칼만 필터에서 주요한 계산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행렬 계산이고 하나는 행렬 간의 곱셈입니다. 여기 칼만 게인 상수의 계산 과정을 보시면 C 곱하기 시그마 T, CT의 트랜스포즈 더하기 QT에 해당하는 부분을 역행렬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측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칼만 게인 행렬과 CT 그리고 시그마 T 바를 곱함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n/n 행렬 간의 곱셈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역행렬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 복잡도는 K의 2.4승보다 더 큰 값을 갖습니다. 이때 K는 센서 데이터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관측 업데이트 단계에서 두 개의 n/n 행렬 간의 곱셈 연산은 적어도 n제곱의 복잡도를 갖습니다. 교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센서 데이터의 차원보다 상태 벡터의 차원이 훨씬 큰 값을 가지므로 칼만 필터의 계산 복잡도는 n제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가우시안 필터인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그 동작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선형적 상태 변화 특성을 갖는 시스템에서 상태 추정을 위한 확장 칼만 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위 수식에서 평균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보시면 아래 수식을 보시면